스마트폰, 패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게 되는 건 2세대에서 부정할 수 없겠지만 부모인 입장에서 다소 걱정되는 거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육 중일 때 우리 아이는 통제가 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고 좀 자유도가 생기죠. 애들은 모여서 그 친구 폰으로 같이 뭘 봐요. 그때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게 될까요? 그 친구 같이 볼까요? 그 친구가 뭘 볼 줄 알고요? 우연에 맡기지 마세요. 이시훈의 WhyMeTV. 자, 오늘은 미디어 기기 관련된 질문을 다뤄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가 야한 거, 성적인 거 어디를 통해서 접하게 되나요? 그러면 미디어 기기 사용을 막아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 풀어주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마트폰, 패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게 되는 건 2세대에서 부정할 수 없겠지만 부모인 입장에서 다소 걱정되는 거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일단 좋지 않은 것부터 초등학교 5학년 미만 아이들에게 막 풀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클릭할지 몰라요. 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취향도 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초등학교 5학년 미만은 여러 가지 시간 관리나 어플 관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엄마 아빠 부모님 폰으로 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시기에는 보통 어느 정도 통제나 이런 규율 잡는 것들이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것,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이 시기쯤 됐을 때도 우리 아이를 계속 통제하는 건 두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여건상 학원에서 월반을 하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카톡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학원 숙제 공유하거나 친도 따라가거나 밴드를 이용하거나. 근데 우리 아이만 거기서 이걸 안 한다? 밤새 애들끼리 단톡방에서 떠들었는데 우리 아이만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면 정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 집단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그렇게 통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안 볼까, 못 볼까는 아니더라. 초육 중일 때 우리 아이는 통제가 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고 좀 자유도가 생기죠. 그 안에서 완전 자유로운 친구가 주도해서 이제 폰을 보고 있는, 그때 우리 아이가 잠겨있고 데이터 안 돼서 아예 막혀있어. 애들은 모여서 그 친구 폰으로 같이 뭘 봐요. 그때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게 될까요? 그 친구 같이 볼까? 같이 보게 되겠죠. 그 친구가 뭘 볼 줄 알고요? 우연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자유도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풀어주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것도 좀 해결책은 아니더라. 운전면허를 나이 60세 넘어서 취득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안전운전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미디어나 운전 등을 주는데 최저선을 알려주죠. 음주운전 하지 마라 라고 알려주듯이 미디어를 쓸 때 위험한 게 요 영역은 있다 라고 알려줄 필요는 있고, 쓰긴 쓰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이 가이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구체적으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많이 보죠.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를 쓸 때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미만 아이들 특히 그런데요. TV 안에 있는 유튜브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TV 안에 셋톱박스 안에 찾아 들어가서 보신 유튜브 영상 안에는 그래도 좀 걸러진 영상들 위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두 번째 툴, 14세 미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는 채널, 영상 위주로 좀 뜨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 100% 안전하진 않지만 추천. 세 번째는 로그인을 아예 안 해버리고 영상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좀 오피셜한 영상 위주로 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유튜브의 쇼츠는 좀 조심하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15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숏폼 콘텐츠, 숏폼 비디오 중에 이제 하나의 장르라고 보시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이걸 많이 봅니다. 애들이 3, 4, 5, 5에서 핸드폰 볼 때 요즘 거의 다 쇼츠를 봅니다. 좀 주의해야 될 거. 솔직히 짧은 영상은 3초, 5초 안에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도 저도 바로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럼 빨리 자극을 애들 말로 어그로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 참수 동영상이 뜨기도 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해주잖아요. 이거 다 보는 건 너무 충격이니 여기 안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합의된 선이라던가 윤리가 있죠. 그리고 법적인 제재, 사회적인 그 수단이 있죠. 그런데 뉴 미디어들은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 법적인 제재나 사회적인 수단 또한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고, 개개인 유튜버들의 양심에 맡기는 건 굉장히 더 어렵겠죠. 아이들에게 쇼츠를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자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센 것들이 뜰 수 있고, 이거는 마약이나 음주운전급으로 너가 평생 겪지 않아도 될 놀라움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준비하고 쇼츠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심심풀이 컨텐츠를 보는 용도도 있고 아이들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하려고 보는 용도도 있습니다. 솔직히 페이스북 메신저란 어플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막 어렵다고 봐요.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듯이 그냥 카카오톡만 쓰는 개념이에요. 카카오 스토리 안 쓰고. 그래서 메신저란 어플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거 인정. 그러나 게시물은 안 봤으면 좋겠고 게시물에 댓글은 좀 안 달았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만 14세 미만 계정이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막 다 가입을 해요. 그냥 생년월일 막 입력해도 돼요. 2000년생 생일 1월 1일 이름에다가 그냥 타노스 이메일 주소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도 가입을 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가짜로 계정 만들었듯이 가짜 계정이 더 판치는 시대고 해외에서 각종 범죄들 보이스피싱부터 여러 가지 범죄들을 일으키려고 해외 계정으로 친구 추가 요청 메시지가 계속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게시물 바꿔치기 사례도 있었어요. 저희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멋있다 재밌다라고 댓글 달았는데 이 게시물이 3, 4일 있다가 두세 시간 있다가 스포츠 토토나 아니면 불법 영상 성착취물, N번방 영상을 팝니다 이런 게시물로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댓글은 그대로인데 그 계정 주인이 계정을 팔거나 아니면 게시물 바꿔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저는 제 주변에 스포츠 토토나 마약이나 야한 영상에 댓글 단 사람이 될 수 있고 괜히 오해 살 수 있고 거기에 호기심을 느껴서 계속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만한 상황을 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요. 할 거면 메신저만 했으면 좋겠다.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세모? X도 아니고 O도 아닌 세모? 할 수 있는데 좀 조심해라. 일단은 인스타그램에서 대세가 된 컨텐츠들의 장르가 몸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운동 관련 필라테스, 요가, 헬스 이런 분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인스타 감성 혹은 인증샷 찍을 만한 공간 등도 있고 이제 재밌는 챌린지, 웃긴 거 여러 가지 이런 챌린지들을 하는 용도도 있는데 이 성표현물의 영역과 가깝습니다. 성착취물 완전 다 나오는 건 인스타에서도 이제 자르는데 신체가 거의 다 드러나는 이런 사진과 영상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DM으로 주고받을 때 DM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휘발성 강한 그러니까 성적 농담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딕픽이라 그래서 그 유럽이나 서구권에선 굉장히 활발한데 그냥 성기 사진을 막 테러하듯이 보내버림. 자기의 성기나 몸 사진을 불쾌감을 느껴지게 바바리맨처럼 그 불특정 다수 인스타에게 그 계정에 막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은 모회사 메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다소 걱정이 되지만 솔직히 인스타, 유튜브는 카톡은 대부분이 다 쓰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단 조심했으면 좋겠다.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 건 이제 틱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영상 합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대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 3년간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 미디어를 보는 거 다 막을 수 없어요. 이 너무 피곤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 알려줘야 돼. 입맛 가르치듯이 한글 가르치듯이 미디어 쓰는 법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를 삼아서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으니 아이에게 핸드폰을 좀 주겠다. 자, 여러 고민을 하실 텐데 자, 결론적으로 시간 제한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30분 보나 1시간 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 시간을 통제하는 게 가장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아웃풋이 아들, 딸 너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시끄러워. 방에 들어가서 30분 보고 나와. 너 30분이야? 라고 하시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 30분 안에 이상한 거 다 봐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실에서 보자. 시간은 좀 양보해 줄 테니까 내가 30분 보던 거 1시간으로 좀 늘려 줄 테니까 거실에서 보자. 대신 이어폰 빼고 보자. 나도 엄마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아, 얘가 지금 이상한 음식물을 먹고 있구나, 안 좋은 걸 보고 있구나, 아, 얘가 영상물 안에서 욕설 나오는 걸 보고 있구나 알아야 조언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내가 에어팟 끼고 버즈 끼고 방 들어가서 딱 막고 있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아이가 본인 걸 오픈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 거 오픈하세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엄마 폰으로 얘가 유튜브 보게 하라가 아니라 엄마는 이런 영상을 봐. 근데 이 위에 영상은 내 스타일이야. 근데 밑에 영상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싫어요 눌러준다. 이 영상 신고하기 버튼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인데 순서를 가지고 해나가 보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서 다소 많은 내용을 좀 급하게 빨리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말을 빠르게 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2개만 참고하셔도 좋다. 다음에 만약 미디어에 대한 질문이 좀 더 많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